혹시 마음 한구석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나 상황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 용서를 도덕적 관점이 아닌 순수한 에너지 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이 밝혀낸 미움의 독과 용서의 놀라운 에너지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움이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생리적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코르티솔 수치가 일반인보다 평균 40% 높게 나타났습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장기간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뇌의 해마 부분을 손상시킵니다. 해마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기회를 인식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미움을 품을 때 분비되는 노르에피네프린과 아드레날린입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박수를 증가시켜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는 과거의 분노를 떠올리기만 해도 혈압이 즉시 10에서 15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직감이나 영감을 받아들이는 뇌의 우측 전두엽 활동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미움은 또한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연구팀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 염증 지표인 인터루킨과 TNF-알파 수치가 정상인보다 2배에서 3배 높았습니다. 만성염증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염증이 뇌에 영향을 미치면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는 시야가 좁아집니다. 끌어당김에서 말하는 높은 진동수와 정반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미움은 과거에 에너지를 고착시키는 강력한 자석과 같습니다. 심장수학연구소의 실험에서는 분노나 미움을 느낄 때 심장의 전자기장이 불규칙하고 혼란스러운 패턴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반면 용서와 감사를 느낄 때는 심장 박동이 조화로운 코히어런스 상태를 보입니다. 이 코히어런스 상태에서만 뇌와 심장이 동조되어 직감과 영감이 활성화됩니다. 미움의 에너지 블록은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 특정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 그 사람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모든 상황이나 기회를 무의식적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처받은 미움이 있으면 승진이나 리더십 기회 자체를 회피하게 되고, 연인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있으면 새로운 사랑은 물론 풍요로운 관계 전반을 차단하게 됩니다. 이제 용서의 놀라운 에너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프레드루스킨 박사가 개발한 용서 프로그램을 실습한 사람들을 6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가 있습니다. 용서를 실천한 그룹의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3% 감소했고 평균 혈압은 떨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면역글로불린A라는 면역 물질이 35%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용서는 뇌의 구조 자체를 바꿉니다. 위스콘신 대학교의 FMRI 연구에서는 용서를 실천한 사람들의 전전두엽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편도체의 과민 반응이 줄어들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마음이 편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뇌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심장수학연구소의 후속 연구에서는 용서를 실천할 때 심장의 전자기장이 최대 3m까지 확장되면서 주변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는 용서의 에너지가 개인을 넘어 주변 사람들과 상황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기 용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은 용서해도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과 후회는 놓지 못합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크리스틴 네프 교수 연구에 따르면 자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의 염증 수치가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사람들보다 평균 2.5배 높았습니다. 자기 비판은 끊임없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 창의성과 직감을 차단합니다. 자기 용서를 실천한 사람들에게서는 흥미로운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 분비가 증가했고 뇌의 보상회로가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동기가 높아졌습니다. 이는 자기 용서가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가능성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즉시 호흡 리셋입니다.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추고 8초 내쉬는 478 호흡법을 3분간 실시하세요. 이 호흡법은 부교감 신경을 즉시 활성화시켜 코르티솔 수치를 낮춥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 호흡을 하면
생리적으로 진정 상태로 전환됩니다. 두 번째는 관점 전환 글쓰기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일기로 써보세요. 그 사람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어떤 두려움이나 상처가 있었을까를 분석해보는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글쓰기를 10분만 해도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감정 조절력이 향상됩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회수 명상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그 사람에게 준 에너지를 시각화로 다시 받아오는 과정입니다. 내 에너지를 돌려받겠다고 선언하고 밝은 빛의 형태로 에너지가 돌아오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듀크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이런 의식을 통해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면역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는 감사 전환법입니다. 그 힘든 경험 덕분에 내가 얻은 것 3가지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강해진 점이나 배운 점 또는 성장한 점을 찾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뇌의 신경가소성이 활성화되어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자기 용서를 위해서는 자기 연민 실습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많이 힘들었구나, 충분히 노력했구나 하고 따뜻하게 말해주세요. 가슴에 손을 올리고 따뜻함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또한 미움의 에너지를 물리적 운동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습니다. 복싱이나 달리기 같은 격렬한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에너지 작용을 합니다. 양자물리학의 얽힘이론처럼 한번 연결되었던 에너지는 거리나 시간에 상관없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용서를 통해 과거의 부정적 에너지 연결을 끊고 새로운 가능성의 장을 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에너지 관점에서 용서는 순전히 자신의 진동수를 높이고 에너지 블록을 해제하기 위한 실용적 선택입니다. 마치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만 해치게 됩니다. 정리하면 미움은 코르티솔과 염증을 증가시켜 뇌 기능을 저하시키고 기회인식 능력을 차단합니다. 반면 용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창의성과 직감을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자기 용서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동기를 높이고 미래의 가능성을 여는 핵심 열쇠입니다. 호흡법, 글쓰기, 에너지 회수 명상, 감사 전환, 자기 연민 등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통해 의식적으로 용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최적화하고 진동수를 높이는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놓아주는 순간 진정한 끌어당김의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